바로 옆자리에서 티나씨가 너도 생일이야? 축하해. 이러고 이게 라스베가스구나. OST의 재구성 망상극장 음악 감독으로 함께하게 된 레이든입니다. 제가 오늘 음악 감독이 될 영화는요, 행오버라는 영화입니다. 코미디 영화 추천 리스트에 항상 있는 영화인데요, 지금은 조커의 감독으로도 유명하죠. 토드 필립스 감독의 작품입니다. 사실 토드 필립스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보시면 코미디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코미디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드는 감독이고, 이 행오버라는 영화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히트작으로 꼽히는 영화입니다. 사실 그 조커랑 인셉션 사이에서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요, 행오버를 택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금지 공고 때문에 여행에 대한 갈망이 큰 상황이라서 이 영화를 골랐고요. 또 주인공들이 여행을 하면서 화끈하게 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리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골랐습니다. 여자친구 트레이시와의 결혼을 앞두고 국마고인 필과 스튜, 그리고 예비 매형인 앨런과 함께 라스베이거스에서 화려한 총각 파티를 보내기로 한 더그. 학교 선생님이지만 자유분방하고 매력적인 필은 카지노 자금으로 학생들의 현장 학습비를 슬쩍하고, 능력 있는 치과 의사지만 여자친구에게 잡혀 사는 스튜는 그녀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비위를 맞춰가며 저마다 더그의 총각 파티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춘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여행길. 더그의 장인이 큰마음 먹고 빌려준 벤츠를 타고 라스베이거스의 한 고급 호텔에 도착한 더그 일행은 호기롭게 수백만 원짜리 스위트룸을 잡고 호텔 옥상에 모인다. 그리고 이들은 라스베이거스의 뜨거운 하룻밤에 출사표를 던지며 더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하는 축배를 들게 되는데, 각자 다른 직업으로 구성된 주인공들이지만 이렇게 뭉칠 수 있는 이유가 어릴 적 친구라는 것 때문인데요, 저도 그 어릴 적 친구들과 이제 지금까지 같이 일하는 친구도 있고 같이 모여서 여행도 가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보면서 더 감정이입이 되고 약간 오픈카, 클래식카를 타고 간다는 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제 친구들과 베가스로 빨간색 렌터카를 빌려서 음악을 크게 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장면을 상상해 봤는데요, 기분이 너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고 되게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연을 하러 한번 갔었었는데, 야외 풀파티인데 겨울이었거든요. 비닐하우스 같은 걸로 봄을 만들어서 난방을 떼워서 덥게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자본을 투자해서 이런 파티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게 이게 라스베가스구나, 진짜 영화에서 보던 베가스가 현실에 있구나 라는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올해 초에 곡 작업을 하러 이제 LA에 갔었을 때 그 주에 이제 제 생일이 있어서 생일 파티를 한번 화려하게 해보자 해서 헐리우드 클럽에 가가지고 제 바로 옆자리에서 티나씨가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뭔가 너도 생일이야? 축하해. 이러고 그게 마지막 일탈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곡을 고른 이유는 영화에 비춰지고 있는 베가스의 모습이 7, 80년대의 클래식한 모습이 많이 비춰져서 변하지 않는 그런 베가스의 모습들, 특히 그리고 주인공들이 클래식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제일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고요. 제목처럼 유명세를 꿈꾸며 이제 베가스를 찾아오는 이런 배우 지망생 분들이나 이런 뮤지션들이 떠오르기도 했고, 광란의 밤이 시작되려는 이 미드 템포의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심각한 숙취와 함께 다음날 잠에서 깬 필, 스튜, 앨런은 전날 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더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스위트룸은 혼란의 상태로 어지럽혀져 있고, 욕실에는 호랑이가, 옷장에는 웬 아기가 들어있다. 황당해하면서 차례대로 깨어난 일행은 더그의 매트리스가 호텔 바깥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원들에게 자신의 차를 찾아오라고 부탁하자 웬 경찰차를 끌고 온다. 사라진 더그를 찾기 위해 차근차근 단서들을 짚어가며
전날 밤에 행적을 쫓기 시작하는 친구들. 이들은 자신들이 누군가 술에 탄 루플린이라는 마약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던 중 그들을 위협하는 갱스터에게 쫓겨 추격전을 펼치고, 뜬금없는 여자가 나타나 스튜와 결혼했다고 밝히는 등 영문도 모르는 일들에 당황하지만 숙지의 안막이 조금씩 거쳐질수록 자신들이 이보다 더 심각한 사건에 휘말렸음을 직감하게 된다.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 녹초가 되어 호텔룸으로 다시 돌아온 3인방. 방문을 열자 나지막히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리고 드러난 검은 정체. 자신들을 기다렸다는 듯 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앉아있는 마이크 타이슨의 등장에 격전이 당황하는데, 일단 너무 유명한 스포츠 선수, 복싱 선수를 만나면 너무너무 신기할 것 같긴 한데, 언제 펀치가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긴장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슨이 협박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마치 전사가 큰일을 치르기 전에 의식을 치르는 것 같은 행위 같아서 더 무섭더라고요. 예전에 티에스토라는 정말 전설적인 레게노 DJ가 있는데요. 만나게 될 기회가 있어서 매니저 형이 티에스토한테 레이든 노래 틀어줘서 너무 고마워 막 이런 훈훈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티에스토가 당시 라디오에 저를 소개할 때 이제 레이든이 아니고 이게 네덜란드 억양으로 헤이든이라고 한 게 기억이 나서, 아무래도 막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제가 그때 약간 취기가 있어가지고 왜 내 이름을 똑바로 발음하지 않았냐, 나는 레이든이다 라고 해서 이제 티에스토도 먼 산을 바라보고 막 저 매니저 형은 막 어떡하지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래가 화이트 스트라이프스라는 밴드의 In the Cold Cold Night이라는 노래인데요. 보컬이 아닌 여자 드러머가 장난기 있게 부른 노래인데, 장난스럽지만 진지함이 있어서 온도의 무게가 있어요. 보컬의 음정이 약간 불안불안한 느낌? 그런 것들이 약간 타이슨을 만났을 때 이 불안불안하고 아슬한 순간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협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제 공포스러운 음악이 좀 더 잘 어울렸을지도 모르는데, 타이슨이기 때문에 이런 장난기 있는 노래가 오히려 더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거 아닐까요? Feel a little older, like a full-grown woman might. But when you're gone, I grow colder. Come to me again in the cold, cold night. In the cold, cold night. I hear you walking by my front door. I hear the creaking of the kitchen. 자신의 호랑이를 찾기 위해 3인방을 찾아온 마이크 타이슨은 노래가 끝나자마자 앨런의 턱에 훅 펀치를 명중시키고 잠깐의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싸해진다. 40분 내로 호랑이를 자신의 집으로 반환하라는 지령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지는 타이슨과 비상이 걸린 3인방. 3인방은 루플린을 이용해 호랑이를 잠재운 뒤 우여곡절 끝에 호랑이 반환 미션에 성공하지만, 이번에는 더그를 납치했다고 밝히는 갱스터 무리로부터 더그의 목숨값으로 8만 불을 가져오라는 협박을 받게 된다. 다급해진 3인방은 궁지에 몰려 엉터리 같은 앨런의 블랙잭 필승법의 모든 것을 걸기로 하고 카지노에서 한탕 작전을 펼치기로 하는데, 놀랍게도 블랙잭 필승법을 속성으로 공부한 앨런이 뜻밖의 재능을 발휘하여 도박장을 휩쓸게 되고, 이들은 엄청난 돈을 건 뒤 더그를 교환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향한다. 영화 전체적으로는 앨런이라는 이 캐릭터가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구제불능의 캐릭터 같은데 천재적인 지능을 갖고 있어서 모두를 구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은 뭔가 쓸모없는 사람 같이 보여도 잘하는 게 하나쯤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저 카드를 세는 게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이거 같습니다. 평창올림픽 폐막식의 마지막 피날레로 공연을 하게 되었었는데, 마틴 게릭스라는 세계 최고의 DJ가 같이 섭외가 되었어요. 피날레 무대에 이제 DJ가 2명이나 올라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제가 뭔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었는데, 딱 들었던 생각이 이게 같은 장르의 신나는 음악을 하면은 겹치기 때문에 차별화를 둬서 올림픽을 위한 음악을 그럼 내가 따로 한번 멋있는 음악을 해보자 라고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 결과 양쪽 다 무대에 설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당시에 그 위기였던 것이 이런 차별화를 둠으로써 저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장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레트로스러운 조명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 음악이 처음에 이렇게 떠올랐고 뭔가 노래 제목도 One More Time이라는 뜻이 8만 불을 이들이 지금 다시 따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되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But check this out.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We're gonna celebrate. Oh yeah, alright. Don't stop the dancing. One more time. We're gonna celebrate. Oh yeah. 약속 장소에서 갱스터들과 마주한 3인방. 친구들은 더그와 돈다발을 교환하는 데 성공하지만 사실 납치되어 있던 인물은 더그와 동명이인의 전혀 다른 흑인이었던 것. 험난했던 더그 찾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고 친구들은 허탈함에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스튜는 동명이인의 더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머릿속에 뭔가가 번뜩 스쳐 지나감을 느끼는데 그리고 극적으로 전날 밤 잠을 자고 있던 더그를 술김에 매트리스째 호텔 옥상으로 옮겨버린 사실을 기억해낸다. 3인방은 미친 듯이 달려 호텔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문을 연 옥상에서 햇빛에 얼굴을 잔뜩 그을린 채 망연자실해 있는 더그를 발견하게 되는데 먼 길을 돌고 돌아온 더그의 성대한 결혼식이 끝나고 다이나믹했던 라스베이거스의 1박 2일을 회상하며 추억에 잠겨있는 더그와 친구들. 필은 자신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라스베이거스의 밤을 아쉬워하고 그 순간 앨런은 타이밍 좋게 잃어버린 기억이 담긴 카메라를 꺼내든다. 더그와 친구들은 비장하게 한 번만 확인하고 사진을 지우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사진에 담긴 망나니 같은 자신들의 모습들. 더그와 친구들은 경악하고 영화의 크레딧이 올라간다. 영화에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일이고 스튜에게는 뭔가 반대로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궤도였던 것 같아요. 결국 내 멤버들이 일상을 탈출해서 광란의 여행 속에서도 무언가를 깨닫고 교훈을 얻는 걸 보고 역시 의미 없는 일은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인천에서 이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핸드폰을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막 스태프들한테 전화 돌리고 하다 못 찾아서 아예 차를 돌려서 다시 공연장에 가서 열심히 찾고 결국 못 찾아가지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서울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나중에 이제 옷을 벗으면서 보니까 안주머니에 들어있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무음 모드를 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DJ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막 앨런이나 필처럼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약간 스튜와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그 성격도 있고요. 더그의 올바른 대로 하려는 그런 관념? 네, 그런 것 저도 있어가지고 스튜 70%, 더그 30%? 네. 프로디지라는 그룹의 스탠드업이라는 곡인데 사실 프로디지가 굉장히 전자음악계 중에서도 헤비하고 강렬한 사운드로 유명한데 유독 이 노래만 경쾌하고 밝은 그러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들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꿈만 같았던 파티 그것을 약간 추억으로 떠올릴 수 있는 노래 같습니다. Oh dear Lord! 제가 사실 평소에 영화 음악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체험도 해보고 요즘에 이제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봤던 영화였어도 또 이렇게 다시 보니까 새로웠던 것 같고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영화 음악에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다음에도 기회를 주시면 더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오버라는 영화가 아무래도 이렇게 여행에 관한 영화이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현실을 떠나서 재밌는 경험을 대리만족할 수 있는 영화라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